청소년활동진흥원 모아있기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존 전략 멘토링에서 직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치고 이남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저희 한별, 신이, 고치고 벨라가 꿀팁 모아팀이 준비한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존 전략 멘토링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멘토링 결과 보고 목차입니다. 1번은 멘토링 소개, 알쓸 생매는 과연 무엇인가요로 준비하였고, 2번은 멘토링 활동 직업 깨고 맞춤형 멘토링 고치고가 담당한 거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피치, 자신감 있는 발표 스킬을 전수하는 신이가 준비하였고요. 네 번째는 여행에 대한 모든 것 힐링을 담당하고 있는 벨라의 발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돈 이야기, 한별의 돈 멘토링 활동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멘토링 평가, 알쓸 생면을 맞추며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였을까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멘토링 소개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존 전략 멘토링이란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른의 꿀팁만을 모아 청소년에게 팍팍 전수해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의 목적 같은 경우는 성인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멘토를 연결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을 통해 청소년에게 배포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저희 목표는 직업, 스피치, 힐링, 돈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4회 이상 멘토링을 진행하였는데요. 총 멘토 6명, 멘티 16명을 모집하였고, 알쓸 생맨 홍보 카드 뉴스 1개, 각 분야별 카드 뉴스 8개, 총 9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멘티의 자립 능력의 확대되고 멘토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네, 멘토링 운영 절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멘토 및 멘티 모집, 두 번째는 멘토링 진행, 세 번째는 멘토링 만족도 조사, 마지막 네 번째는 카드뉴스 제작으로 운영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멘토링 분야 및 모집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담당 고치고는 문양진 특허정보진흥센터 총 2명을 멘토로 모집하였고, 멘티 2명은 고등학교 2학년 총 2명 모집했으나 1명은 중도 포기로 총 멘토링 내용은 자기소개서 작성, ACS 실습 등 특성화고 청소년을 위한 현실적인 취업 꿀팁을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스피치는 신인은 총 1명 멘토를 담당하였고요. 멘티는 고등학교 2학년 총 2명으로 스피치에 대한 이해, 스피치 실습 등 자신감 있는 스피치 꿀팁이 내용이었습니다. 멘토링 분야 및 모집 현황 벨라의 힐링입니다. 벨라는 멘토 1명, 멘티는 중학교 3학년 총 3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멘토링 내용은 여행 일정 짜기, 숙소 예약하기, 장소 찾기 등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실제 여행을 떠나보는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 네 번째 한별이 담당하는 도는 김예림, 이은희의 대학생 총 2명을 모집하여 멘토로 활용을 하였고, 멘티는 중등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7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내용은 적금 통장 만드는 방법, ATM 기기 사용 방법, 소비계획서 작성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돈과 관련된 꿀팁을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멘토링 활동 직업 영역입니다. 담당은 고치고고 활동 장소는 비대면 줌 및 서울 홍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시는 멘토링 활동 소개 및 질의응답, 멘토 멘티 자기소개, 나의 꿈 말하기, 멘토 회의, 사전 테스트 작성 등을 하였으며 2차 시에는 직업 강의, 기업의 종류, 블랙 기업의 정의, 적성의 중요성, 고졸 취업 강의, 고졸 취업의 중요성, 필수 정보 등을 2차 시 때 교육을 하였습니다. 3차 시와 4차 시에는 자기소개서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수정 결과를 안내하였으며 필기 시험 강의 및 실습, NCS 역량 강화,
인성검사 실습을 마이다스 IT로 실습을 체험을 하며 기업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해 왔습니다. 마지막 5차시 같은 경우에는 토론 및 임원 면접을 체험함으로써 블라인드 면접을 처음으로 경험해 볼 수가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노동조합 강의 등 사회생활 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멘토링 후기 나눔 및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멘티 소감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부터 면접 체험까지 알쓸 생면을 통해 현실적인 취업 준비를 연습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이었고, 멘토의 소감 같은 경우 처음 만난 멘티와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멘티에게 필요한 내용을 고민해보고 강의를 진행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전수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는 소감을 받았습니다. 네, 스피치 영역입니다. 스피치 담당자는 신이이고 활동 장소는 비대면 줌과 서울관악구 스터디 카페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멘토링 1차시 때는 멘토 및 멘티 자기소개, 단어를 활용한 즉흥 스피치, 라포 형성, 사전 설문조사 및 나를 설명하는 3가지 단어, 탑다운 방식에 대한 이해를 1차시 때 수행하였으며 2차시 때는 좋은 스피치와 답변 스피치 특징, 나의 인생 굴곡 발표 및 피드백, 마지막으로는 문장 끝맺음 신경 써서 발표해 보기를 2차시 때 수행하였습니다. 3차시 때는 나의 꿈을 주제로 5분 스피치를 수행하였고, 발표에 대한 대본을 바인드맵 형식으로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4차시 때는 나의 인생 굴곡에 대한 스피치, 행복하지 않았던 나이 때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기, 5차시 때는 나에 대한 스피치, 자존감에 대한 정의, 자존감 높이기 연습, 마지막으로는 후기 나눔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멘티 소감은 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친구와 함께해서 더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받았고, 앞으로 면접을 볼 때 팁을 배울 수 있었고 살면서 지쳐갈 때 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멘티 소감이었습니다. 멘토 소감은 멘티들이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고 멘티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멘티들이 내년에 취업을 앞두고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자신감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는 소감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벨라가 담당하고 있는 힐링 멘토링 활동 영역입니다. 활동 장소는 비대면 줌과 광주 패밀리랜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전 회의 및 1차시 때는 멘토링 활동 소개 및 질의응답, 멘토-멘티 자기소개, 사전 설문조사 및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차시 때는 숙소 일정 쉽게 만드는 방법, 숙소 예약하는 방법, 여행에 꼭 필요한 준비물을 2차시 때 배웠습니다. 3차시 때는 여행에 적합한 장소 찾기, 여행 계획표 작성, 사전 예약 및 여행 준비를 3차시 때 수행하였고 4차시 때는 광주 패밀리랜드 여행, 버스 타는 방법 및 환승 방법 실전 연습, 멘토링 후기 나눔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네, 멘티 소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도 즐거웠다. 또한 엄청 신나서 1년 동안 더 하고 싶을 정도로 즐거웠다고 합니다. 또한 멘토링의 모든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었고 친구들이 내 의견을 지지해줘서 좋고 나도 다음에 친구들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멘토 소감은 멘티들이 직접 계획한 여행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고 여행에 대한 막연한 생각,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즐거웠다는 멘티들의 소감에 저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다, 기뻤다는 소감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멘토링 돈 활동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별입니다. 한별은 섬김의집 및 국민은행에서 멘토링이 진행되었고 1차시 때는 멘토링 활동 소개, 2차 또한 멘토 및 멘티 자기소개, 게임 활동을 통한 라포 형성을 하였으며 멘토링 사전 설문 및 사전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시 때는 저축 영어 강의를 하며 돈과 금융, 이자와 금리, 예금과 적금, 주식과 펀드 등을 배웠으며 소비 영어 강의에서 세금, 대출, 영수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배웠습니다.
3차 시대는 예금 및 적금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적금을 찾아보고 용돈 기입장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4차 시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만드는 방법, ATM 기기 사용 방법, 마지막으로는 월급 소비계획서 작성해보기 활동을 이루어졌고 마지막 5차 시에는 서류 확인하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 보기, 적금 통장 만들어 보기, ATM 기기 실제 사용해 보기, 사후 테스트를 작성하고 멘토링 후기 나눔 및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네, 멘토링 활동 소감의 멘티 소감은 직접 입금도 해보고 적금 통장도 만들어서 신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20살 때까지 모아볼 생각이고 적금, 예금, 주식을 알게 되어 나중에 커서도 유용하게 쓸 것 같다. 살면서 돈 관리나 예금, 적금 단어들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고 앞으로도 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받았습니다. 멘토의 소감은 열심히 준비하며 청소년과 함께 수업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잘 활용하고 바른 경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받았고 직접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어서 더욱 보람차고 이런 멘토링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멘토 소감을 받았습니다. 네, 멘토링 평가를 보시면 목표는 직업, 스피치, 힐링, 돈 분야로 나누어 각 4회 이상 멘토링 진행이었는데 결과는 각 분야별 4회 이상 멘토링이 진행되었고 평균 4.7회 멘토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모집 목표는 멘토 6명, 멘티 16명, 총 22명 참여자 모집을 목표로 하였지만 결과는 멘토 6명, 멘티 13명으로 총 19명의 참여자가 모집되었습니다. 또한 알쓸생맨 홍보물 제작에서는 카드뉴스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홍보 카드뉴스 1개, 꿀팁 카드뉴스 8개, 총 9개의 카드뉴스 제작이 목표였지만 결과는 홍보 카드뉴스 1개, 꿀팁 카드뉴스 4개, 총 5개의 카드뉴스가 제작되었습니다. 멘토 및 멘티 성장을 보시면 멘티의 성장 같은 경우 알쓸생맨에서 배운 내용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내용이었나요? 에 11명이 13명 모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주었고 알쓸생맨에 참여한 것이 어른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나요? 같은 질문에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멘토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알쓸생맨이 멘티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멘티의 자립 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멘티 성장을 다시 보시면 멘티는 알쓸생맨이 아니었다면 이런 내용은 어디서 배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또한 평소에 용돈이 생기면 모두 써버렸는데 적금에 넣으려고 10만원을 모았어요. 이처럼 알쓸생맨은 멘티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멘토의 성장을 보시겠습니다. 알쓸생맨이 저희 첫 멘토링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런 멘토링을 계속하고 싶어요 라고 반응이 왔고 제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훨씬 보람찼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생각해주는 멘토링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멘토는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해보며 멘토링의 진정한 보람을 느꼈고 이러한 경험은 멘토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추후 알쓸생맨 활용 계획은 주제를 변경하여 복지기관에서 진행하거나 운영 내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작한 홍보물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SNS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알쓸생맨과 함께라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존 전략 멘토링 한별, 신이, 고치고, 벨라의 꿀팁 모아 발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혁신리더 모아 2기 제키잼 주주 청지의 블루톡톡입니다. 저는 발표를 하게 된 잼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블루톡톡을 시작하게 된 이유, 블루톡톡의 진행 과정,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은 성과, 앞으로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블루톡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블루톡톡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된 제키잼과 주주 그리고 청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 지도사 3명입니다. 혁신 리더 모아에 참여한 동기도 비슷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현장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 말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남을 가장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난 후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역시나 그나물의 그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3명 모두 처음부터 모아에 참여한 목표를 잊고 모에 흘린 듯하게 자연스럽게 그룹핑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3명이 모이다 보니 모아 아카데미에서 만나 이야기를 이것저것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덜 힘들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 지도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에는 8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서로 사는 것도 서울과 김해 거의 만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하면 같은 고민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서로가 의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PPT의 단어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대한 정보 부족, 코로나 블루, 청소년 소식통이 없다, 연대가 부족하다, 현장에서 오는 괴리감이 심하다, 오해가 많다,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싶다 등등 긍정과 부정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청소년 지도사에 관련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블루톡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팀명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의 청에서 따온 블루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톡톡이 합쳐져서 블루톡톡이라는 팀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어떤 플랫폼으로 소통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우리가 사용하는 SNS는 너무 다양했고 각 플랫폼의 장단점 또한 너무 뚜렷하였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최근 젊은 20, 30대에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DM으로 소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셋도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쓰고 있었기도 했고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초대할 수는 없었으니까 먼저 블루톡톡에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2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알고 있던 개인 연락처, 카카오톡 단체방, 페이스북에 있는 청소년 관련 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맨땅에 헤딩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내용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진짜 한 번쯤은 듣고 싶었던 내용들이었는데요. 흔히 청소년 지도사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일까지 해보셨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청소년 지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도 어디 축제나 행사장에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무대 사이즈나 트러스, 천막 몇 개가 들어왔는지 등을 이제 세면서 축제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견적을 내는 직업병이 있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엄청 사소하긴 한데 어디서 논문을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을 청지사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도 엄청 재미있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청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지사끼리 결혼을 해보니까
그건 진짜 옛날에나 가능했던 소문들이었더라고요. 그런 풍문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청소년 지도사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질문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9월 말까지 설문 취합을 했는데 저희 목표가 질문당 30명씩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지도사분들이 67명, 예비 청소년 지도사분들이 26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프로젝트를 더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만능 엔터테이너 청지사, 이것까지 해봤다 입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하면서 생긴 나의 직업병인데요. 응답해 주신 분들의 연차가 생각보다 골고루 퍼져 있어서 저희도 엄청 공감이 되고 재미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진짜 청소년 지도사들이 어떤 일까지 해보았는지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질문을 던져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보셨더라고요. 가장 많이 중복된 답은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포토샵 마스터가 되었다고 응답해주신 청지사 선생님도 계셨고요. 포스터, 현수막, 리플렛 같은 시안 작업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청소년들의 모닝콜도 해주시고 심지어 똥도 닦아주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우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페인트, 도배 등의 공사도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청소년 부모님과 인생 조언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셨고 발레 파킹까지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일들을 청소년 지도사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지도사는 멀티플레이어가 맞다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유퀴즈 온 더 블럭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면서 찍는 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간혹 직업병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직업병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도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도 보면서 저희가 많은 공감을 했고 다른 청소년 지도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큰 주제별로만 나눠보면 나도 모르게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나도 모르게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청소년 지도사, 친화력이 너무 갑이라서 과한 리액션과 함께 처음 만남도 100번 만난 듯한 친화력을 보이는 청지사, 그 외 가족, 친구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호칭을 쌤으로 통일시키는 청지사, 택배가 오면 무조건 검수 사진을 찍는 청지사, 항의 전화를 하면서 끊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청지사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청지사들의 특징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콘텐츠였던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예비 청소년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도 있었는데요. 총 26명의 응답자가 42개의 질문을 주셨고 6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지어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청소년 지도사 콘텐츠와는 다르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점들이 부담감으로 왔었는데요. 저희 힘으로만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청소년 지도사분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질문의 답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비 청소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의 경우 26명이 응답해 주셨으며 풍문으로 들었어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종합 42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내용의 답변을 주제별로 나누어 총 6개의 주제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주제로는 급여 관련, 업무 관련, 전문성 관련, 궁금한 점, 청소년 지도사 준비 방법이 있었고 블루톡톡 회의를 통해 주제별 답변, 세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제 답변 세부 내용을 선정한 후 블루톡톡 구성원이 주제를 나누어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의 세부 내용은 블루톡톡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청지사분들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특히 업무 관련 주제의 프로그램 실행 과정별 업무와 연차별 역량 안내를 위해서 약 10여 명의 청소년 지도사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차별 역량 안내의 경우 예비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현장의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에게도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종 업로드된 카드 뉴스들입니다. 카드 뉴스별 좋아요는 급여 관련 16명, 프로그램 과정별 업무 20명, 연차별 업무 필요 역량 27명, 전문성 관련 12명, 청소년 지도사 궁금한 점 22명, 청지사 준비 35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그럼 이 활동을 통해 저희 블루톡톡이 어떤 성과점을 냈는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저희 블루톡톡의 성과는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지도사 관련 플랫폼을 인스타그램으로 구축하였다는 것. 두 번째, 청소년 지도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것. 세 번째,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던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데 일조했다는 것. 네 번째, 청소년 지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풀어내서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 마지막, 예비 청소년 지도사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6가지 콘텐츠로 정보 제공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SNS로 소통을 시도했을 땐 이게 진짜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DM과 댓글로 반응을 해주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올해가 무언가를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DM과 댓글을 달아주신 사례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3년차이신 청지사 선생님의 피드백으로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요. 지금 고3 청소년이 보낸 DM도 저희에게 블루톡톡 프로젝트를 진짜 하길 잘했다는 확신해주는 피드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본인의 소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톡톡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블루톡톡의 목적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 정말 소소한 것부터 다소 무거운 내용들도 서로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서 청지사들이 끈끈한 연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또 끼리끼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청소년 지도사들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저희에게는 꼭 이루어내야 할 것 같은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블루톡톡이 청소년 지도사들의 소소한 즐거움을 주고 지속 가능한 소통 플랫폼이 되기 위해 새로운 2가지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올해 함께했던 제키잼, 주주, 청지가 1기 블루톡톡이었다면 내년에는 1기를 주축으로 블루톡톡 2기를 모집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과 함께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지금도 도사리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는 꾸준함을 갖는 것이 2번째 목표입니다. 올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본업에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 약간 버거웠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이 꾸준함을 이루기 위해 내년 2기 때는 한 달에 하나씩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엄청 혁신적이지도 않았고 과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펼쳐나가며 소소한 청소년 지도사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소중한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아 1기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만난 적은 처음 모아 아카데미밖에 없지만 함께 반년 동안 모아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블루톡톡의 제키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청소년 리빙랩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모아 2기 펜돌이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활동인 혁신리더 2기의 펜돌이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응원해주신 모아 2기 동기들과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활동진흥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활동부터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활동은 소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는데요. 이 활동들에서 특히 예비대학생부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제가 예비대학생부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서산 꿈의학교가 최우수상, 보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상, 대전 대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기상, 보은고등학교 학생들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장려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응원하는 가운데에서 청소년들의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저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번에 소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청소년들이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오픈소스 모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세종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하여 코로나19 시대의 적정기술을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2학기에 직접 대면 1회와 비대면 5회로 진행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에서 진행했을 때는 이론 수업으로 간단히 진행하고 원래는 비대면 수업 때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사정으로 인해서 체험을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총 47명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 저는 그거를 계기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적정기술 오픈소스로 선사하여 지역사회 코로나19와 대응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발견하는 게 코로나였습니다. 적정기술이 대안기술적으로 많이 활동이 되었으나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많이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관심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바로 비접촉식 채용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채용계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는 이제 결국 코로나19 시대에 적정기술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중요 상황입니다. 저는 바로 이거를 책자로 출판을 하였고 원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출판하려고 하였으나 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좀 뭔가 재미난 선사를 하기 위하여 책자를 코로나부터 먼저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의 활동입니다. 저는 이제 모아 활동을 제일 많이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 활동을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이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와 메이커 단체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 협업하여 초반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EBS 교육협의체와 관장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활동을 더 장려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대에서 지원을 하게 된 무한상상시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ICT 친환경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여 무한상실에 최종 선정되어 무한상실에 누구나 활동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2층에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1월 26일에 무한상실을 공식 오픈하였고 그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좌들을 열었고 특히 강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무려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온라인 활동도 장려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사하였습니다. 총 예산이 4,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청소년들에게 수혜가 가게 되었고 특히 만든 창작물들은 전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페품 해커톤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페품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크리스마스 용품과 또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즘 비대면 사회다 보니까 사회문제 해결 메이커 교실 자체도 비대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전시회를 좀 많이 이제 선보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같이 만들어낸 저희 콘텐츠였지만 청소년들이 활동해서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8개 콘텐츠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순천 등 자동 손소독제 펌프, 비접촉기 체온계, 당간지주 벽구 등 사회적 거리두기 모자, 소수력 발전기, 손 씻기 타이머, 블록팜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기술 단체가 연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들을 진행하였는데요. 청소년 인간중심 문제해결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 적정기술물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보훈고등학교 학생들 5팀 중에 지금 4개 팀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팀들의 특징은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을 영상으로 남기었습니다. 해충 트랩부터 시작해서 리터브 라이트, 비역 표지판, 그 다음에 체온기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유튜브로 다 전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온라인 적정기술 경진대회를 줌으로 열게 되어 청소년들에게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17개 청소년 팀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STI 적정기술 교실에 함께하여서 특히 적정기술에 활동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에 제가 페트병을 밝히는 희망의 빛 리터브 라이트와 손소독기 제작, 그다음 소수력 발전기 시습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계획입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사회문제 해결 청소년 책자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판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크레이오너 일기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5명 정도 선발할 계획인데, 특히 저희가 시니어 그룹 중에서도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을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으로 접목해서 책자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코로나 버전만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더 많은 버전들을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짧은 발표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제가 모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해주신 모아 동기들 및 활동 담당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정책부대 누르 우선미 소곤 손수근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하게 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6개월간 진행된 장기간 프로젝트를 15분 내외로 요약하여 설명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발표 영상을 통해 저희 활동을 살펴보시되 프린트된 생각 나눔서 1탄 시안 첫 번째, 두 번째, 총선 정책부대 부산팀 결과보고서 등을 사전에 꼼꼼히 읽어보시면 저희 활동을 보다 깊이 있게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탁자 앞에 놓여있는 자료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만약 유튜브를 통해 이 영상을 추후 시청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총선 정책부대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소곤소곤에 관련 자료들이 상세히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총선 정책부대 발표 순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지역사회 와그리들이 만들어간 이야기를 4개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총선 정책부대는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총선 정책부대를 묵묵히 지원해주신 지역사회 와그리 서포터들의 모습을 담은 두 번째 이야기, 총선 정책부대가 지난 6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를 담은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와그리들이 바라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네 번째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잠시 여기서 와그리라는 명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와그리는 총선 정책부대 참여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함께 떠들고 소통하는 지역사회 동반자 청소년을 상징합니다. 발표를 진행하는 데 있어 와그리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할 예정인데 혼동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네, 바로 청소년 정책부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정책부대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정책 및 참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청소년 참여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하면서 다소 형식적이고 성과 도출을 위한 활동으로 전략되는 일이 있어서 아쉬웠던 소곤이와 다소 형식적인 청소년 지도사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진정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누로가 만나 시작된 청소년 정책부대는 사업을 위한 청소년 활동이 아닌 수용, 불수용 여부를 듣기 위한 청소년 정책 제안이 아닌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 단계부터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장 청소년 정책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싱크탱크 모형으로 시작한 청소년 정책부대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진정 지역사회 와그리들의 자유로운 이야기, 공유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걸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유휴 경험자들을 일기 청소년 정책부대 와그리로 구성하며 정책부대의 대표성, 제고 역시 힘썼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정책부대 부산 대구팀은 호혜적 경쟁 관계 형성 및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며 지금도 현재 청소년 정책부대 생각나면서 2탄 발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문제 유발자가 아닌 문제 해결자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청소년 정책부대 와그리들 역시 대면 회의, 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책부대는 이어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카드뉴스 및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통해 활동 진행 단계를 상세히 공개하며 와그리들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성세대의 청소년 정책 또는 사업 등에 있어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정책부대는 카드뉴스 4건, 영상 제작 2건, SNS 홍보 70건 이상을 SNS 통해 홍보하면서 부산, 대구 외에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는데요. 평일 평균 방문자가 400에서 500명에 이르는 소곤이의 개인 블로그 소곤소곤, 팔로워가 467명에 이르는 청소년 정책부대 인스타그램, 두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적을 위한 홍보가 아닌 활동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페이스북 청직길, 청소년 참여 네트워크 등 청소년 지도사, 예비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들로 구성된 그룹에도 주기적으로 홍보문을 게시하며 자율형 청소년 정책 싱크탱크 및 코로나19 비대면 청소년 교류 현장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홍보도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저희 청소년 정책부대 와그리들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소년 정책부대가 단기간 활동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초석을 잘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청소년 정책부대 와그리로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는데요. 부산광역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민 와그리는 그동안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부대의 모습이 기대가 되어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소회를 자체 영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던 청소년들도 와그리로 구성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부산 12명, 대구 12명의 와그리들은 활동을 하며 총 13개의 정책과 12개의 프로그램 계획을 발굴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책부대 부산 대구팀은 각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서로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공유 및 피드백도 하였는데요. 특히 청소년 정책부대 부산 대구팀이 각각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발굴,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청소년이 만들어보는 사업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비대면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와그리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가지며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님께서 와그리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해주시면서 활동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와그리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박혜연 와그리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사업, 정책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까 고민이 들었었는데 와그리 오리엔테이션은 추후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총선 정책부에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활동을 하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부산팀을 이끄는 저 소곤이도 대학생이자 청소년으로 학업이라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대구팀을 이끄는 누르도 청소년 지도사로 기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와그리들의 원동력은 단지 열정뿐이었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와그리들의 두 번째 이야기, 와그리들의 든든한 협력자이자 동반자, 와그리 서포터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소년 정책부대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소곤이와 누른이는 지역사회의 총선 지도사, 연구원, 공무원들을 찾아가 총선 정책부대의 활동을 소개하고 와그리들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청소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총선 정책부대 부산팀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총선 정책부대 부산팀 소곤이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역사회 쌤 사업에 해당 프로젝트를 신청하였고 해당 프로젝트는 다행히 선정되어 예산 3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문가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누르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집 관장님을 설득하여 청소년 정책부대가 생활하면서 2탄을 발간하고 관련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 정책부대는 생활하면서 1탄에 실린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계획서, 사업서를 작성하였고 생활하면서 2탄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계획서들을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정책부대 부산팀의 프로그램 계획서, 사업서 자문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기장군청 인재양성 카페 인성 팀장님, 부산광역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김진영 팀장님,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진영민 박사님,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의 이진숙 박사님, 혁신리더 모아 사업으로 만난 서울광역시 시립 마포청소년센터 이재미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와그들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주시고 계시며 대구팀 역시 지역사회의 든든한 서포터즈들을 구축하여 청소년 정책부대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소년 정책부대의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그들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부대를 운영하면서 특히 우리 와그레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와그레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치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청소년 정책부대 생각하면서 1탄, 2탄을 지역사회에 각각 300부 배포함에 따라 시청, 시의회, 청소년 수련시설, 연구기관, 교육청 등의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지만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미래에 우리와 함께할 예비 와그리들이 보다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부대 부산 대구팀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청소년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분과별로 청소년 정책, 사업 제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편집 작업을 거쳐 대구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 공식 SNS와 와그리들의 SNS를 활용하여 홍보될 예정인데요. 그 외에도 부산과 대구 총 36번의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진행하였으며 와그리들의 활동에 피드백을 주고 그들의 응원을 지원해주는 12번의 교육 및 자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청소년 교류 활동, 비대면 포럼 및 교류회 2회 개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와그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일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결과는 생활하면서 1탄으로 이미 나와 있고 생활하면서 2탄 청소년 정책부대는 정책 포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다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생활하면서 2탄은 3월, 4월 내외로 발간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생각하면서 2탄이 발간될 때까지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미 완성된 생각하면서 1탄 발간문을 살펴보시며 세부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팀의 와그리들의 세부 활동 모습입니다. 이 PPT에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활동을 이렇게 정리하였는데요. 부산팀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약 90장에 이르는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구팀의 모습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팀 역시 이렇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계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총선 정책부대 부산 대구팀은 서로 활동을 하면서 정부부처 부산 대구 지역 총선 정책 모니터링, 총선 정책 발굴, 총선 정책 제안서 작성, 총선 정책 제안서 전문가 피드백, 생각나는서 1탄 발간, 총선 정책 제안서 바탕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총선 정책 포럼 개최, 프로그램 계획서 전문가 피드백, 생각나는서 2탄 발간 및 정책 포럼 영상 자료 배포, 총선 생각나는서 1, 2부 지역사회 배포,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총선 정책 사업 진흥 촉구와 같은 자율형 총선 정책 싱크탱크 총선 정책부대의 수요자 중심 정책 발굴 단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와그리들이 바라는 정책 제안서를 담은 지역사회 해명서 1탄을 발간할 수 있었고요. 부산팀은 이 페이지에는 저녁에 있는 삶 정책만 나와 있는데 부산 글로벌 빌리지 영어 학습의 범위 증대, SNS 속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시켜주세요. 청소년의 저녁에 있는 삶을 보장해주세요. 부산 지역 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관 운영이 필요해요. 교육청 및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관할 의무 일부를 필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체계 재구축화, 부산광역시 청소년 활동 및 정책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대구팀 역시 다양한 청소년 정책 제안을 진행하였는데요. 자율동아리 확대 방안, 내 꿈을 펼쳐라, 진로탐구 엑서비스 활성화, 모색 진로탐구 생활, 청소년 주도 활성화, 지역사회 청소년 모니터단 및 서포터즈 역할 강화, 우리 동네 청소년 활동 맛집 운영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홍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스피드 발굴 시스템 개발, 대구형 청소년 창업 체험 교육 활성화 방안, 청소년 창업 교육 체인지 콜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제작 중인 생활연수 2탄은 부산 대구 와그리들의 정책 제안서를 보다 구체화하여 프로그램 계획서를 실을 예정인데요. 생활연서 2탄이 완성되는 대로 1탄, 2탄을 지역사회에 배포하며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루루 소곤이와 함께한 와그리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청소년 정책부대로 함께한 와그리들의 목소리를 담은 지역사회에 바란다. 와그리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책부대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2개의 영상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와그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전에 부산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 역시 들었는데 와그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으니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몇 마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정책 제안 후 수용, 불수용 여부를 듣는 과정 자체가 가불관계가 아닌가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지는 편견적인 시각이 아닌 인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와 지식이 풍부한 청소년, 지역사회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등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실렸습니다. 네, 해당 프로젝트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2020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율형 청소년 정책 싱크탱크가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소곤이 누루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올해 청소년 정책부대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2021년도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내후년에는 또 다른 청소년이 청소년 정책부대를 이끌며 선순환 네트워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 성장하기 위해 생각나면서 1탄, 2탄을 1, 2월 부산 대구 지역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소년 정책부대가 부산 대구를 잇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을 위한 여러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내부 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참여 동료를 통한 참여 청소년 인재풀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와그리들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청소년 정책부대가 내년에도 운영되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소년 정책부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정책부대 누루와 소곤이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아쉽지만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 네트워킹 데이 때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